아유, 네. 고혜성쇼 고혜성입니다. 네. 오늘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정말 제 생일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뒷 배경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거금을 투자해서 30만 원 투자했습니다. 예. 새 걸로 바꿨고, 그리고 이 촬영하는 장소도 정말 최첨단, 정말 방송국 저리 가라의 그런 모든 이 조명과 이 모든 제 얼굴이 다른 때보다 더 좀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이 조명이 지금 거의 수천만 원어치 이 조명이 지금 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국 HRD 교육센터 내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성남 아트센터 내에 있는 성남 미디어센터, 정말 최고의 장소에서 고혜성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들도 정말 어렵게 제가 엄선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을 또 이렇게 모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1부 강사님은요, 특별한 분, 우리 박진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인상이 좋은 사람만 많이 남겨져 있지요. 원래 저는 여기가 아까 100명이 아니라 원래가 300명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10명밖에 못 들어온다라고 해서 290명이 1시간 전에 돌아갔거든요. 자,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장소에서 같이 이 자리를 소중하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스피치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쪽에 공부를 하고 이론적인 학습을 하고 이쪽에 학자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면접관으로 주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또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제가 봐주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면접의 시간이 5분, 7분이 걸리면 실질적으로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친구다 판단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보면 좋게 2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 내에서 프로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주제가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상 살아가면서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또 시간 내서 또 강의를 또 들어야 되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강사 인문학과 감성 스피치. 자, 그럼 첫 번째 걸리는 게 강사라고 하는 게 걸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니터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 여쭤볼까요? 과연 나는 강사가 맞습니까? 강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말을 팔아서 이걸 통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강사일까? 이런 사람이 아니면 과연 강사가 아닐까?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공기를 먹고 마십니다. 물을 먹지요? 음식을 먹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대상은 다 강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조건은 이 사람이 1차적 강사인지 2차적인지 3차적인지 이거에 따라 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모두를 다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죠.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에게 강사가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명강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팔 건가? 판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형이학적이고 뭔가 조금 꼬질꼬질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정한 세일즈라고 하는 거와 강사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 저도 강사입니다. 강사기 때문에 저도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걸 판매하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판매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복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설법을 판매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 모두들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강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처해져 있는 스피치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제가 한마디 거늘지 않더라 하더라도 스피치라고 하는 영역은 너무도 흔해 빠져 있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왜? 뭐가 되겠다고? 강사가 되겠다고. 면접 잘 보겠다고. 또는 남 앞에서 연단에 서서 말을 잘하겠다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판매하실 겁니까? 형식을 판매하시겠습니까? 마음을 판매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스피치 영역이 참 가슴 아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형식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면의 가치보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뻔질한 그런 모습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잘 말한다. 잘 말한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말을 잘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외줄타기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어눌하면 어떨까요?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단지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에 드러난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멋진 강사가 되지 않을까요? 강사의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책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짜집기 해서 이걸 책을 내기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큰 돈벌이를 원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뛰어난 강사라기보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앵무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명강사라고 불려지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어떤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서 얘기할 때와 집에 혼자 새벽 2, 3시에 잠이 들었다 갑자기 깨납니다. 오늘 같은 날씨. 비도 오고. 이때 불안한 감이 엄습해오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을까? 라고 할 때 그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고 내가 하고 있는 강의가 바람직한 삶을 갈 수 있는 소중한 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과는 판이하게 드러납니다. 잘 말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매우 딱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세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주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제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치는 형식이 아닙니다. 내면화되어 있는 부분을 갈고 닦아 나가는 과정이죠. 인생은 피아노 연주와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죠. 중요한 건 바로 뭘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숙제를 먼저 드릴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을 오늘 이후로 하루에 300번씩을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하셔도 좋고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기억이 나시면 다이어리에 날마다 10번씩을 더 써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가 되면 내 인생에서 월등히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 저와 같이 한번 여행을 같이 떠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다양한 강의를 많이 하죠. 스피치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에 광범위합니다. 뭐 인성, 참된 나 찾기, 나란 누구인가, 이런 테마들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어떤 쪽으로 접목이 많이 되고 있냐면 지나치게 연단 공포증, 말 잘하기,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설득하나라고 하는 기교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기교는 내 마음이 충전이 되어 있을 때 자정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 오늘은 모든 사람이 강사고 강사가 가져야 될 부분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스피치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같이 여행을 떠나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네, 멋진 분만 모이셨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제가 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존감이 높은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A와 B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그 중에 누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한번 골라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1번이에요. A예요. 나는 하늘마다 다 잘 돼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공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A예요. 정리됐죠? 네. B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거봐. 또 실패했잖아. 나는 죽어야 돼. 거봐, 내 주제. 나는 성공이라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야. 이게 B예요. 여쭤봅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A. 확신하십니까? 네. B는 아니겠죠? 네. 예,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B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더 얘기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C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A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빨리 찾아오질 않아요. 왜? 우리는 그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절대, 항상, 반드시, 무엇만. 이 언어 누구의 언어인지 아세요? 바로 신의 언어거나 두 번째, 사기꾼의 언어입니다. 그럼 선택을 하세요. 나는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신이 되겠습니까?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성공밖에 몰라. 너무나 투쟁적인 언어를 쓰고 있죠. 실제로 살아보세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박차고 진군하는 호랑나비 효과로 살고 있는 29의 청년이에요. 놀라시네요. 실제로 24세로 보이죠? 30년 전에 저는 갑자기 강의가 잘 안 되려고 합니다. 저는 저 세상 가는 날까지 29이에요. 그죠?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아까 B를 골랐던 사람을 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코치했습니다. 누가? A에 속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반드시 믿어.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성공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구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뭔 사회생활을 하다가 잠깐 또 새벽으로 합니다. 새벽 3시에 잠깐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어떨까요? 또 공포가 스멀스멀 들어와요. 왜? 실제로 살아보면 10번 시도하면 몇 번이나 성사가 되고 이루어질까? 통계를 보니까 10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승률이 높은 사람이랍니다. 9번 실패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남 앞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성공을 못하고 있네 지금.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심각해지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정확히 한번 정의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과 같아서 이 사람이 실패하는 것처럼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남이 실패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 아픔은 누구도 겪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많아요. 어떨까요? 대부분 문상은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필요할까요? 화환 보내고 봉투만 하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끝나는 거죠. 결혼식장도 언제부턴가 변했어요? 신부 신랑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가서 어딘지 확인해보고 봉투 집어넣고 밥만 먹고 오면 되는 거였죠. 우리는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새벽에 가만히 보면 나는 남과 같기 때문에 나 이번에 실패를 했어요. 상대한테 따뜻한 위로해줬죠. 그런 것처럼 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성공했어요? 대부분 다 어떻던가요? 누가 승진했습니다. 속된 말 얘기할게요. 배앓이가 꼴리죠. 배 아파 죽겠죠. 나는 운이 진짜 없죠. 저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진짜 운이 좋죠. 그 운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따져보세요. 운자를 뒤집어 보세요. 저 위에 계신 신께서 운자를 보면 무슨 자가 보일까요? 공자가 보이잖아요. 운도 어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뭘까? 가수 조용필 씨는 공연할 때 처음에 나옵니까? 중간에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왜 그럴까요? 모든 하이라이트를 다 받고서. 그럼 어떨까? 이 사람 성공했죠? 다음 순간은 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우리 강사 그룹은 그렇게 따뜻한 격려가 없을까? 그리고 왜 내 얘기만 할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줄 몰라요. 그러면서 강의 중에 뭐라고 그래요? 경청을 잘하재요. 이거 얼마나 큰 어폐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 아까 엄마도 강사라고 했죠. 엄마들 자녀들 경청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는 걸 안 듣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이 300번 안에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 분명히 이 말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아우 아파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순간에도 아우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가져질 때 얼마나 큰 소중한 결과물이 나올까. 생뚱맞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스피치 전공을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스피치거든요, 원래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기교 위주의 문화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듯해요. 자연과학을 많이 가나요, 안 가나요, 학생들이? 문과 갑니까, 이과 갑니까,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예, 문과 갔다가 상경대 갔어요. 상경대 가면 어디 치킨집 차린대잖아요. 그러다가 아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죠? 그러면 자연계열 가요. 자연계열 갔다가 공학으로 가서 공학으로 가서 LG나 뭐 삼성이나 입사에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죽는데요, 아이들이? 과로사 한대잖아요. 그게 싫어서 나오면 치킨집 차렸다가 아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계열을 갔어요, 순수과학. 어떻게 된대, 아이들이? 치킨집 차렸다가 굶는데요.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농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진짜 투쟁적인 사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자존감도 없어요. 자, 어머니들이 뭐라고 혼내요? 너 다시는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죠. 무슨 얘기 들을 때까지? 다시는 안 한다고 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세요? 부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실수를 안 하면 신이게. 다시는 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요. 그 얘기했다가 다음에 하게 되면 얘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에 걸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소중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럼 강사냐? 강사 맞습니까? 이제 그러면? 네. 예, 맞습니다. 강사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말을 잘하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 잘 말하는 언어가 돼야 되겠죠. 잘 말하는 언어는 어떤 걸까?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시의 형태, 그런 형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언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떨까? 나는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여쭤볼까요? 대한민국의 사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에 우리나라 교실에 꼭 나오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수업 끝날 때 어떤 말? 선생님들이 질문 있어? 이 얘기. 그죠? 이것이 얼마나 살아 숨쉬는 교실일까? 그렇지 않지요. 질문 있어? 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질문해요.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진도 나가는데 방해되니까 이따 질문해.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써올랐어. 너 아까 뭐 질문하려고 했어? 학생 뭐라고 그래?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의 원칙을 잘 살려나가야 돼요. 학생도 강사가 되는 겁니다. 더 위험한 발언 해볼게요. 목회자들도 강사가 되시는 거예요. 강사는 진정으로 내 물건, 소중한 물건, 가치를 판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가치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갈고 닦고 만들어 나가야죠. 그게 아닌 사람 뭐라고 하죠? 싹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대 생활이 이런 공간에 살고 있죠. 따라해 보세요. 비슷하다. 그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같다. 이 차이를 우리가 명확히 한번 해볼게요. 결혼할 때 반지 하나씩 받으셨나요? 네. 예, 받으셨어요. 그 반지 이혼할 때 절대 어디 가지 마셔야 돼요? 전당포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몇 킬로짜리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인지 알고 갔는데 전당포 가니까 얼마래요, 그게? 3,000원이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신촌 앞에 가보세요. 무슨 모 백화점에 명품숍에 팔고 있는 거 있죠. 팔고 있고 6시간 후가 되면 똑같은 물건을 신촌 앞에서 팔고 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어떨까? 당연히 명품관에 비싸겠죠? 거기 가면 얼마면 팝니까? 한 5,000원이 파는데 이게 신품이라 한 15,000원에 팔아요. 신품이라. 디자인 똑같아. 그러면 이 명품과 큐빅이에요, 큐빅. 큐빅은 비슷해 보이나요? 달라 보이나요? 비슷하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비슷하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그래도, 그래도 똑똑하셔. 어디 가니까 360도 다르대. 360도 다르면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방향이 같아졌으니까. 예, 180도가 다른 거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현대인이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2016년도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병이죠. 한 글자. 얘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류가 못 고칠 병이 있나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못 고칠 병이 뭐가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귀찮았나 봐, 저 위에서.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못 고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도 앞으로 5년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완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병도 어때? 말끔히 해소가 되죠. 에이즈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병일까? 바로 아까 비슷한 거와 다르다는 거 구별을 못하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일까? 따라하세요. 다한다병. 우리는 이 병에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 강사가 천지예요. 누가 또 계세요? 네이버님이 또 계시잖아요. 완전히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너무도 다 알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어때?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보다 나쁜 거죠.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저 그랬어!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방법이나 잘 살고 있는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않을까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험 보면 100점 다 나와요. 문제는 뭘까? 행동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인문학의 흐름을 쭉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이 인문학이라고 많이 불려진 부분에 어떤 맥락으로 되어 있을까 보니까 무릎을 탁 칠 얘기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연관시켜가지고 가르쳐줬던 분이 없으세요. 아직까지도. 이 스피치라는 영역을.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형태로 나를 조금 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학이 뭘까? 갑자기 딱딱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어떨까요? 우리 성남 아트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 인문학이란 용어 빼고 난 다음에 강좌들이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대한민국은 무슨 시대에 지금? 인문학이 대세인 시대예요. 자존감, 인성 대세인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인성적인 교육이나 어떤 문화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문학 강좌는 많은데 과연 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외로 없으세요. 우리는 뭐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 어떤 기교에 맞춰서 맞췄던 것이고 교육 파트에서 그것도 기교에 맞춰서 어떤 흥행에 따라 가고 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문학은 뭘까? 쉽습니다. 영어로 할게요. 따라하세요. 휴먼 사이언스.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뭘까요? 인간과학이래요. 자연과학을 뺀 모든 나머지를 다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집에서 밥하는 가정주부 인문학이세요.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인문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측에서 몇 가지를 볼게요. 아마 독서량이 많으신 분은 이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예, 후마니타스의 복수형이 후마니타티스라고 합니다. 후마니타티스. 그러니까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수형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일까?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휴먼, 스투디아가 스타디죠. 후마니타티스가 바로 뭐냐면 휴머니즘 정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뭘까요? 인간에 대한 공부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뭐가 된 거냐면 따라해 보세요. 인간성 개발. 이걸 두 글자로 줄이니까 뭐가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어디 가니까 그래요. 인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뒤통수 탁 때리면서 인계동에 살고 있지?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수원의 인계동. 인성이죠. 인성. 이게 인성인 겁니다. 사실은. 이 실체를 하나씩 볼까요? 이런 교육의 치중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이것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자, 아르테스라고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르테 커피숍, 아르테 웨딩홀, 그죠? 아르테 양장점. 대학로 가보세요. 아르테 없는 간판 없어요. 너도 나도 다 아르테야. 아르테 뜻이 뭔데? 예술이란 뜻도 있죠. 예술이란 뜻을 더 확장 한번 해볼까요? 야, 예를 들어서 아까 인문학의 문자가 그럴 문자거든요. 그럴 문자가 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 문자는 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도 있어 안에. 로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어떤 함축미란 뜻도 가지고 있으세요.
굉장히 많은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트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은 뜻 가지고 있는데 아트란 말을 찾아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희한하잖아요. 왜 웨딩홀에 왜 예술이 들어갈까? 사실 그 예술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 아트라고 하는 말을 꼭꼭꼭 집어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그 안에 기교, 기예, 학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학문. 학문. 그러면 이것이 왜 커피숍에 이런 용어를 썼을까? 따져보면 유럽의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따져보면 유태인 교육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유태인들은 2명만 앉아도 뭐를 하죠? 우리는 2명 앉으면 뭐 합니까? 수다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누구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어떻게 된 게 절이나 교회에서도 까 누군가를. 한 입으로 3명을 막 까 막 서로. 이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의왕 동네 백운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한식집이 많으세요. 이렇게. 점심 때 조용히 좀 밥을 먹으라고 치면 남자인 내가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차 타고 온 거 보니까 다 외제차야. 이야 대단해. 그래서 앉았어요. 조용히 얘기라도 하려고 치 먹으려면 갑자기 누가 오셨냐면 전원주 아줌마가 오셨더라고요. 어때요 소리가? 근데 들리는 말이 다 어떤 거예요? 누구 까고 또 까고 하는 얘기. 녹색 어머니 아시죠? 저도 한 가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까더라고요. 누구 엄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쾌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2명 이상이 있으면 뭐를 하냐면 하부루타라고 들어보셨죠? 예, 하부루타도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토론이라고 하는. 2명만 모여도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 어르신 계시죠? 어르신이 지도자예요. 정신적 지도자.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라고 있죠. 뭐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정답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문화예요. 뭐를 먹으면서 했을까요? 유럽에서. 차. 그게 어딜까요? 카페. 그 카페 어때? 아르테스가 나왔던 말이 그 말이죠.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면밀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르테스 리베랄 레스는 다시 말하면 자유교과예요. 자유교과. 이 안에 가만히 보게 되면 3가지의 문과 쪽, 4가지의 이과 쪽이 있어요. 지금. 문과 쪽으로 보게 되면 제가 쉽게 문과 이과로 한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문법이 바로 뭐냐면 언어 중에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바로 글을 공부해요. 글. 2번째가 수사라고 있죠. 수사가 뭐겠습니까? 말하는 거죠. 수사 관점의 인문학. 제가 말하는 스피치예요. 그게 바로. 이 수사는 바로 뭘 공부하는 거냐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과 뭐를 공부하는 거죠? 말. 이것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논리학이 나오죠. 논리학 과목이 수능에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어 영역이에요. 한글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왜 그럴까? 논리적인 거니까. 이거를 2가지로 보는 시험이 뭘까? 유럽에는 많이죠. 서양에는. 대학 시험 본다. 그러면 어떨까? 필기 시험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인터뷰 시험 있죠. 2가지 시험이 바로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술이고 구술이 있는 거죠. 논술, 구술. 그중에 저는 대학 입시로 볼 때는 자기소개서와 어떨까요? 구술 시험에 저는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그쪽에. 자, 아무튼 그렇게 따져보면 논리학이 바로 현재로 보면 바로 뭘까? 말과 글을 활용한 디베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디베이트. 토론인 거죠. 21세기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스피치와 토론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자유교과에 왜 이 말과 글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기교 위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강사들을 비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나 강사가 되는 시대죠. 그죠?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말 나왔어요. 나도 농사나 져볼까. 그죠? 근데 참 안타까워요. 저는 농촌진흥청의 영부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원예학의 석박사 과정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스피치를 하면서 원예 쪽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충남 쪽, 강원도 쪽에 농업대학이나 귀농귀촌 프로그램들 있죠. 거기에 많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농사가 더 이상 농사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뭐래? 6차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6차 들어보셨죠? 6차 산업의 뜻이 뭡니까?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재배하는 거. 2차 산업이 뭐예요? 가공이잖아요. 3차 산업이 뭐예요? 판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6차 산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사는 모든 행위, 어떤 비즈니스 측면의 최고 정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녹화가 되니까 거짓말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21세기에 뛰어난 타고난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젊은 층이 있다면 경기 먼저 가르쳐 주세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를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끔 할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옛날에 귀찮게 여겼던 거,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던 직업들이 앞으로 소중한 직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뭐가 기본이 돼야 될까? 대한민국이 조금 더 언어를 치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유교과의 대수기하가 뭡니까?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이 하찮은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수학은 아이를 조금 더 수리력인 어떤 공간으로 지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소중한 과목입니다. 단지 연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의 역할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학생이 어떤지 아세요? 초등학생 수학 실력 전 세계 탑이에요. 유태인들의 평균 IQ가 얼마라고 합니까? 105, 106이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IQ는요. 우리도 낮은 나라는 아니죠. 대한민국이 96이랍니다. 자, 그대로 믿을 것 같죠? 그러면 거기에 뭐 충격을 받을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IQ 얼마인지 아세요? 106이에요. 유태인 IQ 얼마인지 아세요? 95예요. 그러면 노벨상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 그럴까?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의 수학 실력의 최고 정점이 대한민국이에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상류층이에요. 대학교 확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이거.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하지요. 그죠? 거꾸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모든 것의 어떤 시스템이 조금씩 변경될 필요가 있는데 수학 실력이 떨어져서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안다. 안다는 게 어떤 걸까? 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충만된 상태를 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언더스탠드 형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못한 상태죠. 알고 있는 게 뭘까? 머릿속에 충만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상대한테 그대로 표출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알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시험은 잘 봐요. 필기 시험은. 문제는 뭘까요? 인터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발표, 애들이 죽어납니다. 이거 우리가 면밀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문이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가죠. 음악을 잘하시는 분은 수학을 잘하십니다. 이거는 명쾌하게 맞아떨어져요. 옥타브가 있잖아요. 화학도 주기율이 있죠. 이런 형태처럼 다 일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어떤 사람일까? 음악자로서가 아니라 수학자로서도 크게 성공하실 분입니다. 왜? 이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스키마 영역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수학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법을 좀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칭찬 많이 하자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지 칭찬도 어떤 위주로 했을까 따져보면 아마 말 잘하는 칭찬 하셨을 겁니다. 누구한테 맞게? 나한테 맞게. 왜 칭찬했을까?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틀려요? 상대 입장에 생각해 보셨나 이거죠. 이런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르네상스 넘어가 볼까요? 강조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와 윤리입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 대한민국의 입시의 흐름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어떨까요? 강의라고 하는 평생교육 영역도 이 순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옥석을 가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강사냐 아니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강사는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명강사가 되는 겁니다.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자기는 안 변하고 자기는 책을 읽지 않으면서 누군가 책을 읽으래요. 이거 얼마나 많은 어폐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몸소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명강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사학이라고 하는 관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토릭이라고 하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수사학 관점의 인문학 바로 스피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제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냥 탁 드러낸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놀라울 정도로 재미있는 것은 제가 드렸던 말씀의 80 내지 90% 이상은 이미 기원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스피치라고. 이게 레토릭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가 있대. 그래서 한번 저도 넣어요. 전공이 뭔데요? 스피치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담당자는. 스피치는 인문학이 아닌데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가만히 보면, 자, 수사기란 뜻이 이런 거죠. 언어를 매개체로. 말과 글을 어떻게 효용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또는 그걸 가르친 학문, 이것이 바로 수사기고요. 이거의 현대 언어가 바로 뭐냐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맥락상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이 다 같은 동일어로 사용하죠. 근데 커뮤니케이션도 스피치에서 뺏겼어요. 어디에서? 광고회사로. 무슨 커뮤니케이션 하면 다 무슨 광고회사들이 많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기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자라는 얘기죠. 따라해 보세요. 에토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두 번째 파토스. 세 번째 로고스. 다른 거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로고스는 잘 알고 계세요. 왜? 수학학원 이름이 로고스 학원이 많아. 그리고 직감상 로고스를 강조 여겨. 그 로고스가 바로 뭘까? 로고스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성적인 것. 뭐 자네 운해를 굳이 따진다면 무슨 뇌라고 해요? 여기를. 자네형, 자네가 맞는 거죠. 뭔가 좀 넣을까요? 논리적이라는 얘기죠. 여쭤볼까요? 제가 지금 말을 어눌하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으로만 해보세요. 강의가 재미있을까요? 진짜 딱딱해. 어떤 느낌일까? 그래, 니만 잘났지. 찔르면 뭐가 안 나올까요? 피 한 방울. 그거 말 잘한 걸까요? 그때는 어눌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여성분들. 얼마 전에 설날이니까 부침개 부치셨죠? 즐겁나요, 그거? 즐거워요. 바깥에서 뭔가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을 잡았지만 집에 가서 이렇게 각을 잡으면 될까요? 어머니, 오늘 부침개는 뭘로 할까요? 각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어떤 언어가 맞아요? 어머니, 오늘 네네네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에 맞춰가지고 잘 말하는 게 무엇인가. 논리적인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은 로고스가 말 잘하는 방법의 10% 지나지 않는데요. 이건 가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누군가 설득하는 요소로 이게 나왔거든요, 원래가. 두 번째, 파토스가 감성이에요. 감성 경영, 감성 마케팅, 감성 스피치. 어떤 게 감성일까요? 한마디로 결론 내려볼까요? 칭찬 잘하네, 칭찬. 어떤 말이든. 그래서 제가 말 잘하는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요? 어디 가서 내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하시는 거냐면 먼저 한번 칭찬을 건네보시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상대평가죠. 시험이.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끝자락에 딱 걸려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A0와 B 플러스 사이. 그럼 거기 두세 명이 있어요. 두세 명이. 근데 이게 성적으로 가늠하기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어떻게 할까 따져보다가 보면은 여기까지 이름을 안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만 보고 다 채점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가 입력을 안 받아줘요. 그 비율을 안 맞춰주면. 그럼 마지막에 이름을 보지 않습니까? 이름 보고 3명을 결정하는데 누구를 A0를 줄까? 미소 표정이 밝고 저한테 이랬던 친구. 교수님 오늘따라 넥타이가 예쁘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화장실 가서 혼자 키득키득거리고 이거 뭐, 우와 좋아라 이렇게 했던 그 친구를 예를 줍니다. 왜 그럴까? 저는 당당하게 말할게요. 이 친구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잖아요. 불만 없으잖아, 그러면. 그런 측면에 이 감성은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죠. 감성적 접근이 30%예요. 그러면 더 크게 도사리고 있는 게 있네요. 바로 뭘까? 에토스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품성입니다. 품성.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인성적 접근이죠. 서양사에 파견된 것이 쭉 다 본 게 제가 책을 찾아보면 결국 이 60%는 에토스에 따라서 인문학이 쫙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자신 있으세요? 또 세 번째가 또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분명히 본성과는 다른 거죠. 후천적인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인성은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제가 제 강의의 마지막을 끝으로 하면서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따라해 볼까요? 댐댐이. 댐댐이라고 하는 것. 나는 인격이 좋다고 해서 인격이 좋아질까요? 말을 안 한다고 인격을 모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스피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나의 뭐에 있는 걸까요? 행동에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말 잘하는 거 또는 잘 말하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 말의 논리가 몇 %? 7%. 그게 바로 이겁니다. 로고스. 두 번째 청각적 요소. 다시 말하면 뭘까요? 따라하세요. 목소리. 목소리가 굳건한 소리. 제 목소리 좋으십니까? 네. 이거 긍정의 화신들이세요. 목소리가 38%.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애티튜드, 제스처, 눈매 몇 %예요? 55%. 이미 결론 났죠. 자, 그러면 이 55%와 여기 있는 60% 에토스와 마지막으로 감성 스피치, 강사의 인문학 스피치를 말씀드려 볼까요? 결국 강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에토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에토스는 내가 끌어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강사들은 1시간 반 강의하는데 한 자기 자랑을 10분 이상을 하셔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죠. 자기소개는 몇 분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까? 길어도 1분 30초 이내. 1시간 강의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소개를 어떨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달고 있잖아, 사실은. 조금 더 나의 뭔가 역량을 타고난 걸 더 많이 뛰어난다고 자꾸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말로서나 또는 이역에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믿으세요? 네. 그 믿음이 우리를 성장 가도록 가게 되는 소중한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계시죠? 네. 예,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크게 화이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